지난주 금요일 5월 29일자로 보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태블릿 PC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서가 아니다. 사인도 제각각, 제출 서류도 제각각, 필수 기재 사항은 누락. 이게 상식적인 계약서냐? 혹시 검찰 내지 특검 측에서 이 사건의 어떤 방향을 잡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법원에 증거를 제출한 과정에서 뭔가 마사지를 한 것은 아니냐, 위조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동안 미디어워치 측에서 보도해 왔고 또 제기를 해왔던 사안인 것입니다. 그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속속 전달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도 내용은 지난 금요일에 했던 보도 내용에서 약간 좀 보완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잊어먹으실 수도 있을 내용들을 차근차근 한번 되짚어 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그 자료입니다. 이 재판부에 SK텔레콤이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이 태블릿 계약서다라고 해서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 4월 29일에 확보를 했습니다. 복사를 해서 받아봤더니 조작의 냄새가 솔솔 풍기다더라라는 것이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은 어떤 페이지는 사인을 이렇게 하고 어떤 페이지는 사인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인이 제각각일 수 있느냐? 이거 납득하기가 어렵다. 서명이 제각각인 점, 이거 뭔가 냄새가 난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제출 서류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입하면 이걸 내야 되고 대리인이 가입하면 요거 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서류는 여기에 맞고 어떤 서류는 저기에 맞고 제출한 서류마저도 엉망진창이었다. 이거 가입 요건에 어긋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하다못해 그 별표 표시된 필수 기재사항은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주민번호 앞에 6자리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안 적으면 가입 내지 뭔가 서류 처리가 안 되죠. 그런데 SK텔레콤에서는 이게 됐다는 거예요.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됐는데 어떻게 개통이 가능했겠는가? 이거 과연 SK텔레콤에서 나온 제대로 된 계약서가 맞느냐라는 말들이 나왔던 것이죠. 서명도 엉망, 제출 서류도 엉망, 필수 기재 누락 이런 것이 왜 가능했을까? 바로 검찰 내지 특검 측에서 이것을 조작했고 이것을 법원에게 증거랍시고 제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 통용되어 왔던 거 아니느냐라는 말들이 속속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계약서에 또 다른 의혹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계약서 받았다는 4월 29일 날 이 변호인 측에서 딱 봤더니 이렇게 4가지가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몇몇 항목이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은 했지만은 중요한 내용이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몇 가지 항목들이 까맣게 마스킹된 채로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아, 이거 법원 측에서 이거 개인정보라서 가렸나? 싶어가지고 법원 측에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가리지 않고 다시 복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법원이 여기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인 5월 25일에 이걸 다시 복사했는데 보십시오. 여전히 지금 몇몇 것들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 내지 법인등록번호 그리고 예금주 내지 카드주의 주민등록번호 등 2군데가 여전히 까맣게 마스킹되어 있던 것이 확인됐던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리지 말아달라고 해서 법원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여전히 가려져 있다. 4개 중에서 2개는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2개가 남아있으니까 아니 이거 가리지 말아달라니까요. 이거 쟁점 사안이에요. 왜? 지금 우리 변호인 측은 이 계약서가 근본적으로 위조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은 100% 모든 기재사항들이 다 적혀있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좀 지우지 말고 깨끗하게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 않은 상태로 복사해달라라고 법원 측에 재차 말했더니 법원 측에서 의외의 답변을 한 겁니다. 그거 SK텔레콤에서 올 때부터 지워져 있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지워진 거 우리가 지운 거 아니야. SK텔레콤에서 원본 계약서라고 제출할 때 애초에 지워진 채로 왔어 라고 말한 거죠. 여기에서 아차 싶었던 겁니다. 민간기업이는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이걸 제출할 때 자기들이 멋대로 가려서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위해서는 모두 공개해서 제출하는 게 원칙인데 민간기업인 SK텔레콤 차원에서 일부를 가리고 그걸 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말했고요. 변희재 대표 고문도 말했죠. SK텔레콤 특히 통신사지 않느냐.
통신사라면은 여러 범죄 사건에 있어서 통신기록 조회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하고 협조한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뻔히 알 것이다. 가리지 않고 원본 그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된다는 거는 SK텔레콤이 당연히 알 것인데 어떻게 특정 정보를 지우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라는 말들을 쭉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 혹시 SK텔레콤 그 서버 자체, 그 태블릿 계약서가 이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저장되어 있는 서버상에 애초에 까맣게 지워져서 저장됐나? 그래서 SK텔레콤이 그 까맣게 지워진 걸 원본이라고 해서 제출한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항목을 까맣게 지운 채로 저장한 일은 애초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통신업계 관계자가 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신규 계약서를 스캔해서 본사 서버에 전송할 때는 어떠한 표기도 가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가린 채로 SK텔레콤 통신사 측에 보낼 수가 없다. 본사에 저장된 원본 계약서에 검은색 마스킹이 돼 있을 가능성은 제로다.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본 계약서에 뭔가 칠해져 있을 거는 제로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가 이걸 말로 설명했지만은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통신사 가가지고 휴대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한다 칩시다. 개통을 하면요. 이름은 홍길동, 주민번호는 뭐다, 그리고 연락처는 뭐다, 그리고 뭐 어느 은행으로 이체할지 뭐 이런 거 다 적지 않습니까? 이거 할 때요. SK텔레콤 서버에 원본 그대로 그냥 그걸 보낸다는 거예요. 원본 그대로 보내야지 이게 상식인 거죠. 왜냐면은 나중에 SK텔레콤에서 이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그걸 또 확인하는 차원도 있고 나중에 이것이 또 수사기관에 보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자체는 깨끗하게 보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그 새길로 빠져나와서 나오는 말들이 뭐냐? 혹시 이게 스캔돼서 할 때 가려져서 보내줬나? 이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가입하면은 그냥 깨끗한 그 상태로 서버에 저장되지 이런 식으로 몇몇 부분 가려가지고 서버에 보관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SK텔레콤이 보내준 내용대로라면 이게 지금 됐다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게 지금 됐다고 말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공교로운 게 무엇이냐? 3년 반 전에 특검 측, 검찰 측에서 2017년에 김한수 전 행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진술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민 내지 법인 등록번호 그리고 예금주 내지 카드주의 주민번호가 검게 칠해져 있었다. 그래서 미디어워치 측에서 뭐야 이거 지금 SK텔레콤에서 제출한 게 결국 똑같은 건가? 검찰 특검 측에서 증거라고 내놨던 것과 이것이 동일한 건가 해서 이거를 그때 전문기관에 의뢰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보도 내용이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지 분석 전문가들한테 이걸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뭐 선을 맞추고 뭐 해가지고 이게 이 과거의 것과 최근 것이 동일한 건지 봤더니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즉 SK텔레콤이 제출한 계약서는 검찰이 위조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즉 미디어워치 측에서 이거 검찰이 사건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만들어냈다, 가공해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과 일치하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워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SK텔레콤이 마스킹이 없는 원본을 제출한 대신, 그러니까 원래는 원본은 깨끗한 상태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 지금 위조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 검찰이 만든 가짜를 토스받아서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검찰이 가공해낸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면 이거는 중대한 범죄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통신사 서버상의 원본에 마스킹이 된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애초에 서버상에는 까맣게 칠해진 게 저장될 수 없다고 하는데 SK텔레콤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상에 왜 검정 마스킹이 들어갔던 것인지, 왜 검찰에서 그 보여줬던 것과 동일한 것을 왜 제출했는지 이거 설명해야 되고, 만약에 10분, 100분, 1000분 양보해가지고 설령 SK텔레콤 서버 자체에 마스킹이 된 채로 저장이 되어 있었다면 왜 그런 계약서가 가능했는지, 왜 서명이 엉망이고, 왜 서류가 엉망이고, 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됐는데도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규명을 해야 될 것이다. 때문에 SK텔레콤 검게 지우지 않은 원본 계약서를 다시 제출하라. 만약에 그런 계약서 없다면 왜 그런 계약서가 등장할 수 있었는지 해명하라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지난 26일에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이 태블릿과 관련된 의혹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온 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정말로 검찰 내지 특검이 지난 과거에 이 계약서를 최소한의 태블릿 PC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위조를 조작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분하게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